자, 오늘 새벽에 뉴스토마토가 여러분 그 목요일 날마다 전달해 드리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뉴스토마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에 뉴스토마토가 그 공천 개입 관련해 갖고 보도를 한번 냈었고 그럼 증거가 뭐냐 했던 거에 대한 육성 파일을 낸 건데 자, 일단 미디어토마토 단독은 이거예요.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한다. 이거야. 여기 등장하는 그 MC 명태균 씨. 명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이냐면 윤석열이 취임하던 바로 그 즈음. 취임식 바로 전날이죠.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고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또 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인 거예요. 자, 통화 전체가 길지는 않은데 핵심만 보면 이런 겁니다.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그 공관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명태균은 김영선의 최측근인 건데 Y는 나는 윤한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K는 권 있잖아요. 강릉의 권성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저기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따가 나올 그 사람, 현재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번 22대 공천 받은 사람을 이제 그 공관이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와 근데 저거 XX는 욕이겠죠. 욕이죠. 이 새끼들 뭐 이런 거겠죠.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내가 윤핵관들을 다 제꼈어 이 얘기죠. 그렇지.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아나? 자, 그다음에 밑에 아까 취임새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 갖고 사모는 김건희를 말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 전화해 갖고 그다음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일하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통화를 이 사람 윤석열하고도 하고 김건희하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취임 전이잖아요. 취임 직전이란 말이에요. 전날이죠. 뭐 나는 김영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내일은 아마 점심 때쯤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취임식이었어요. 내일은 점심 때쯤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세였군요.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봐. 취임식 때 초대받은 사람이요. 저 녹색이 명태균이고요. 그 뒤가 권오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손해만 보고 뺐다고 했던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권오수가 직접 오지 못했지만 아들을 초대했고요. 그 앞에 고모수 휘둘르던 고모수 휘두르던 이제 돌아가신 윤석열 아버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근처에 아주 최측근으로 여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명단은 누가 초대한 거냐? 김건희가 김건희. 초대했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빼박진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김지호가 나 김건희랑 통화하는 사이다 하면 증거가 없잖아. 허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명태균이는 실제로 윤석열 취임식에 김건희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자예요. 심지어 권오수 아들보다 앞에 있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우리가 드러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 취임식 전날 통화와 대통령 취임식 날 일어난 일이에요. 2022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뤄진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지금 오늘 뭐 관계자들은 다 뻥이다 뭐 허풍이다 막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주가 조작을 김건희가 깊게 관여돼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도 저거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권오수 아들을 왜 이 자리에 초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인 사람들은 윤석열 아버지 주변에 다 있었던 거야.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는지 그 하루 전에 그걸 알 수 있죠. 그거 정말 보안 사항이거든요. 정말 핵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직자도 아니고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이 그걸 말이야 미리 알아가지고 김영선 의원 쪽에 전달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천농단입니다. 공천농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김건희와 윤석열 뒤에 누가 있느냐, 뭐 천공이
큰 힘을 갖고 있느냐, 뭐 그 위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천공도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윤핵관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과 굉장히 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김건희 뒤에 이 명태균이가 대세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쓸 사람이. 이걸로 미루어 봐도 김영선과 김건희는 같은 성씨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니까. 심지어 여기 그런 거 나와요. 그 녹음 파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이 쌍욕을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김건희하고 윤석열 관계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이자가 이 사람이 여론조사업 뭐 회사 그런 거 한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총선 때 욕 바가지로 했던 회사가 P&R인데 P&R은 회사는 아니고 P&R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 역술인이라는 얘기하는데 역술인은 아니고 뭐 나름대로 약간 그 정치에 관련된 촉은 좀 있는 그런 센스가 예지력 있는 이 사람아. 나랑 비슷한 인사이트. 거지. 예지력. 22년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좀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천을 만약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당입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공천할 때는 이준석이가 당대표였고 당시 이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이었고 근데 이준석이는 뭐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뭐 관련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 윤상현은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18일 이제는 시즌 2.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 지역구 이동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컷오프 되는 것도 이 명태균이가 미리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김건희가 또는 대통령실이 명태균을 고발하면 돼요. 못할 겁니다. 직접 전화 왔어. 그리고 뭐 기사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내용도 이 사람이 본인이 썼다고까지 여기서 이야기가 대화가 나오고요. 그 기사를 이 여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다시 김영선을 꽂으려고 했는데 컷오프가 됐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공천했던 자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 마수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과의 어떤 거리감이 더 크게 벌어진 거고 그 김해갑 출마 선언 보도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기사를 내라고 왜 그래야지만 이제 그 관련된 지역에 어떤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된 내용을 빨리 김건희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빨리 그 기사를 내라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간 뒤에 7개 언론사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 지역구에서 공천 컷오프가 되니까 이제 그럼 다른 지역구에 빨리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공관위원이나 누구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되잖아. 김건희 여사가 뭐 그냥 뭐 김영선 의원이 김해에 가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뭔가 기사 증자를 줘야 돼. 증표 같은 거. 그런 걸 빨리 만들어 오라. 이런 얘기 같아요. 역시 컷오프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최상병 그 사고 때 이정호가 한 얘기에 대해서 허풍쟁이로 몰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분명히 허풍쟁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별로 정말 명태균이가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바로바로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보도 때 지역구를 옮기면 그 지역구 공천 이제 공약 개발해 준다. 그렇죠. 이게 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왜 이혼모 지원하려고 용인만 주구장창 내려가서 그쪽 반도체 공약만 엄청 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 요거죠 이제 Y 요거는 윤한땡으로 보이는데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 권성동 K가 공관위 압박을 넣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야? 끝났어. 이 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대통령 뜻이라고 막 이제 그 압박을 하니까
직접 전화했다는 거잖아. 대통령님이 이 사람들 뭐 저거 그러니까 이 윤핵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렇죠. 이자의 말에 네.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공천 때는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여사가 직접 전화.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취임식에 바로 그 윤석열 아버지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자는 어떤 힘인간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힘인 거죠. 엄청난 힘이 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천된 사람이 그때는 이 사람이 공천이 안 됐습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김종양. 종양. 근데 이 사람이 22대 되는 공천이 돼요. 이 사람이 저 인터폴 총재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공천이 안 됐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공천이 됐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독이 또 있었는데 2월 29일 날 7불사 회동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논의. 그러니까 김영선이가 컷오프 되고 빡쳐가지고 개혁신당으로 가서 이제 나 비례 1번 줘라. 그럼 내가 이걸 까겠다. 그 논의가 그 7불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 이준석이가 저 순천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 이제 7불사에 가서 만나가지고 뭐 공천 개입을 폭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종인 형이 그 당시에 개혁신당 뭐 공관위원장이라고 공관위원장. 그랬잖아요. 공관위원장. 이거 막았다 이런 얘기까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준석 자체가 젊은 친구가 너무 노쇠한 느낌 아니에요? 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자기 정치적 이득에 따라 덮어버린 사건 아닐까? 이준석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개혁 해야 된다고 뭘 얘기했냐면요. 필기 시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방 의원들 필기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떨어뜨려야 된다. 알고 봤더니 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했다. 그리고 7불사에서 만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뭐 1번, 3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에 의해서 파토가 났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의원도 찾아가고 집도 찾아가고 사모도 만났다. 이게 합리적인 예상 아니겠습니까? 그 명태균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친분이 깊대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뭐 썰이니까 썰에 의하면 이거를 언론사에 흘린 게 이준석 측이라고 이야기 처음에는. 그런데 저 김영선이나 이런 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숨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저 명태균하고 또 누구랑 이렇게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통화한 내용을 까발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고받은 문자가 막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직접적인 핵심 코어는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그 기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명태균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지호나 이윤정이 김건희하고 친분을 아무리 과시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만 저거 자연 증명이 됐잖아요. 김건희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던 거. 자, 7불 사회동까지 이게 터지고 나서 김건희 부부가 이제 체코로 갑니다. 웬만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노발대발하고 고소고발하고 할 텐데 조용히 굉장히 김건희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공군 1호기를 탔고요. 지금 현재 명태균만 그 토마토 기자를 고소한 상태인 거죠. 예. 지금 뭐 뉴스토마토 기자 고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 방송을 보니까 뉴스토마토 기자가 의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까는 거 원래 단독은 그런 거거든요. 한 7개쯤 있으면 하나씩 까는 거 끝없이 나오는 거야. 그 개혁신당 그 소속의 의원이 말씀하시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김영선이 갖고 있는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시리즈별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참 뭘까요? 지금 뭐 뉴스토마토에는 녹취록이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지금 밝혀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봉지욱 기자에 의하면 무슨 동영상도 있대요 또. 이거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 쪽 내가 들은 것과 뉴스타파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런 거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여기저기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 참 조심성 없죠. 왜? 그 최재형 목사 동영상이 터졌잖아요. 그래도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때 같은 때는 이미 최재형 목사 동영상이 터지기 후잖아요. 근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저지르는 거야. 아, 세상에 자기가 그냥 내가 짱 먹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권력이 높을 때가 인수위 인수위. 때라고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불과 한두 달 후에는 된다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가장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인수위 때라고 합니다. 책임을 또 안 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수위가 꾸려지자마자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게 김건희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거냐. 조심성 없다는 건요. 어제 저 이명수 기자가 나는 진짜 그 이런 거 있잖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20년 전 첫사랑 만난 느낌? 아니 어떻게 저걸 찍어? 둘이 무슨 왼수야. 오직 있으면 봉지욱 기자가 이명수하고 김건희는 전직 전에 전생에 부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아 어떻게 이런 걸 찍혀? 근데 그 참네. 관저 주변에요 새벽 시간대에 김건희를 보필하려고 5명이나 나왔고요. 저 지금 봉다리 들고 있잖아요. 저 경호원들이. 적어도 편의점 갖고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여기 보면 그 무술이들하고 내시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말이 강아지 산책이지 자기가 지금 강아지 하네스줄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그 예전에 윤석열이 보리밥의 영혼이 팔린 것처럼 그 뭘 보고 있는데 뭘 보나 했더니 그 와인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아지도 자기가 직접 산책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술이 산책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술이가. 강아지 한 마리에 직원은 5명 나와 있고 야밤에. 보니까 6명이야. 아, 아이씨. 아니 그럼 뭐 그러니까 김건희가 왜 비공개 행사할 때 경호원들 엄청 데리고 다니고 마포대교 위에서 그 경찰들. 시민들 통제까지 예. 했었잖아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뭐 이야기가 2부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만 윤석열은 김건희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김건희를 계속 보호할 거니까요. 윤석열 지지율보다 김건희 지지율이 더 낮아요. 현실이. 근데 왜 대통령하고 김건희 주변에는 블랙펄 이정호 대표, 명태균? 아 이런 사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 나 한 번은 주가 조작 뭐 의혹이 있고 명태균 씨는 이거 약간 브로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브로커. 일종의 뭐 선거 관련해 가지고 개입하고 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구설수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태생이 그런 거야. 아니 만나도 어떻게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 친한 건 좋다 이거요. 끊임없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자신의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정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끊이지가 않냐 이거죠. 아니 놀랍지도 않잖아요. 임기 초기에 막 건진 법사도 있었고 뭐 천공도 그렇고 계속 그 뭔가 뒤에 정말 다른 실세가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을 팔아먹으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인물들이 계속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한두 명인데 너무 많은 거지 지금 보니까 그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천공이 아무리 윤석열 부부를 팔아도 고소고발 안 하잖아. 그렇죠. 일설에는 건진 법사가 더 실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진 법사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집권 초반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냅니다.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태균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을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튀쳐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25만 원 이거 다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대? 나 열받는 거 그런 거예요. 오늘 국회의원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인터뷰를 미뤘거든요. 필리버스터 안 할 거면 진작 말해주지 이 새끼들아.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그게 좀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잖아요. 이 여권으로서는 좀 면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항한 것 같습니다. 못하겠다. 효과도 없는데 왜 하냐. 그리고 창피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필리버스터 하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해야 되고 길게 하면은 막 몇 시간씩 하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이 이슈가 윤석열에 대한 것보단 지금 김건희에 대한 이슈가 너무 집중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민간인인 대통령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서 민간인이 왜 이렇게 그 정부의 일에 나대냐라고 뭐라고 해야 될 입장이죠. 정확히는. 사실 국회의원의 임무가 그거죠. 그렇죠. 그 필리버스터를 이자들이 지금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어요. 지금 오늘 추경호는 당장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필리버스터 하기도 귀찮을 만큼 이제 민주당이 그 집요함에 저는 일단은 학을 띄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거부권 행사잖아요. 저는 그게 급격한 탄핵 정국이라고 시작합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국회 상황이 이렇고요. 김건희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작이라는 거. 동영상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될까요? 저는 이번에 약간 그 아무리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 의결 때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지난 6월 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출국했을 때는 윤석열 뒤에서 김건희가 바짝 붙어가지고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과 직접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 체코에 출국할 때는 거리감을 두고 약간 먼 거리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그냥 목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뭔가 김건희도 자기의 위치를 좀 그러니까 약간 위기를 느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죠. 지켜봅시다. 예. 문제는요. 저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거부권으로 막으면요. 국민의 뚝이 터져요 지금. 추석 때 보셨잖아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도 차라리 탄핵해버려라. 못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역대급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따봉님, 윤정님 오늘 너무 예쁘잖아요. 원래 가족 이뻤어요. 모두 사랑합니다. 예. 원래 이뻤어요. 김건희야? 모르셨어요? 인포레이터 싱글 RS님. 원래 밤에 노는 것들 줄리도 밤에 하고 고추장 마요네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선호님. 방귀 뻥뻥 끼는 놈하고는 살기 싫어서 옛 남편 생각나서 체코로 추억여행 가는 거니. 예. 참. 오늘도 난님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바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